궁금한 거 없어요? 아, 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팀장님도 원래 밥 드시고 이렇게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 그런가요? 아니, 아까 저희 식사하면서도 막 뭐 어떤 고객 만났을 때 이랬다 하면서 약간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막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럼 팀장님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거의 하루 일과가 그런 상담 아니면 상담 준비?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밤늦게까지도 막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업무에 이제 만나는 고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면 이제 내가 주말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밀린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이게 보이지 않게 잔 업무가 많죠.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져가서 일하기에는 또 다들 가족이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장 좀 궁금했던 게 뭐 어쨌든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감탄지사 이 수익 구조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면접 보셨을 때 아마 이제 지사장님이나 지점장님 통해서 얘기를 네. 수수료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으셨을 텐데 사실 저도 원수사인 한 군데서만 일하다가 일을 왔기 때문에 다른 지회에서 어느 정도를 받는지는 모르는데 면접 때 수수료 테이블을 실제로 오픈하고 보여준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오.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투명하게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받은 거를 하나하나 상권별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면접 때도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이런 테이블 구조를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면접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걸 다 오픈하고 있잖아요. 진짜요? 네. 원래 그 오픈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지 않은 회사들도 그리고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타주에서 온 편인데 여기는 이제 수수료랑 시책이 별도로 따로따로 지급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수수료랑 시책이 같이 이제 있으면은 그 수수료 명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여기는 정말 그거는 투명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만큼 벌어가는 게 맞잖아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 월 얼마까지 벌어봤다.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고. 저는 여기 와서 어쨌든 전에 있던 보험회사보다는 더 잘 벌어서 역대로 받은 거는 2천을 넘긴 게 있어요. 월? 네. 와, 진짜요? 와, 대단하신데요? 그럼 매달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그렇게 그렇죠, 한번 물론 하면 그렇겠죠. 사람이 이게 와. 내가 되게 힘들 때보다는 네. 잘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 욕심이라는 게 내려놔지는 게 잘 안 돼서 그때 생각하면 그보다 좀 덜했을 때는 박탈감이 좀 느껴지고 아,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군요. 그 동시에 박탈감을 같이 받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받으면 뭐 사세요? 아, 약간 뭐 백이라도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네. 처음에 일을 했을 때 내가 뭔가 큰 목돈을 주어지는 일을 뭔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그 만족도가 너무 커가지고 나를 위한 뭔가 보상 심리가 되게 컸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사실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아, 내가 되게 생각보다 목돈을 많이 잘 벌었었는데도 내가 씀씀이가 더 커진 거지 모은 자산이 많지 않다는 거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네. 저는 사실 여기 신한금융 와가지고 저축부터 먼저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저축을 쓰고 남는 걸 저축했었어요. 쓰고 남는 걸 세이브를 하다 보니까는 고정적으로 큰 금액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여기 와서는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정해놓은 금액이 있고 저 신랑도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저축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신랑은 고정급여를 받는 셀러리면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한 제가 이 이상을 훨씬 더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에다 이 세이브할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돈까지 벌기 위해서 저만의 어떤 개인 목표가 생긴 거죠. 아. 네. 그걸 딱 띄워놓고 내가 덜 벌더라도 이것만큼 내놔야 되니까 네, 더 많이 벌고 이것도 더 내서 여유 있게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만의 목표에 대한 부담이 매달렸어요. 그러시겠네요. 푸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스스로 이렇게 올가면은. 네, 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업력이 길진 않는데 여기 오기 전에는 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수치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지금 아직 여기 8개월 차 1년이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2번을 달성했어요. 와. 그런 곳입니다. 와,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게 다른 곳에서는 어려웠는데 왜 이곳에 와서 그 짧은 기간에 2번이나 달성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 감탄이 갖고 있는 시스템 같아요. 어떤 시스템? 네, 모든 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과 그리고
그 외적인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사실은 저는 뭐 우리가 일할 때 뭐 사무실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이 업계에서 초보거나 배워야 될 게 많은 사람이라면 뭐 내가 같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환경인지라든지 내 사수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가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보고 왔던 게 컸는데 물론 감탄의 자랑이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안 했었던 게 물리적인 환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교통이 좋아요. 교통 좋죠. 제 집이 성남인데도 여기까지 40분이 안 걸리게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바로 옆에 KTX도 있고 고속도로가 다 잘 발달이 돼 있어갖고 어디 뭐 남양주나 뭐 양주던 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굉장히 미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여기 와서 좀 많이 느꼈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수월하니까. 도로가 너무 좋고 KTX도 있고 네. 네, 정말 교통이 최고예요. 네. 팀장님 좀 어떠세요? 여기 온 지 제일 얼마 안 됐어요. 정말요? 이제 4개월 됐나? 됐는데 1년 됐고요. 아직 1년 8개월, 4개월. 그러네요. 그 전에는 그냥 다녔다? 정말? 그냥 워킹맘으로서 아니 이제 경력 단절해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네. 그래서 이 일을 선택을 했는데 그땐 그냥 정말 우울증 걸리니까 집에 있으면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냥 놀자식으로 이제 다녔는데 네. 뭔가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사실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좀 도달하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서포트 해주는 분들이 많다. 지점장님도 그렇고 신경 써주시는 게 많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정해놨던 최소 목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아마 더 지나면 저도 이제 월천, 월이천 이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가능하죠.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예요. 되게 내향적이고. 근데 저는 당연히 팀장님들이 다 E이고 외향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나 아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로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어쨌든 상품을 잘 설명하고 안내를 드려야 되잖아요. 좀 더 어렵진 않으세요? 그런 건 없으세요?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제가 저를 깼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하면서 약간 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선입견이 좀 있는 있죠. 분야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저도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가 어쨌든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정말 그거를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저를 깨더라고요. 알에서 깨어나는 새처럼 바뀌더라고요. 네, 고객한테는 가끔 용기도 하고 앞에서 네, 가족한테는 절대 하지를 못하는 거를 막 고객께 하고 있고. 네. 맞아. 동의하세요? 팀장님도 좀 일하면서 변하신 케이스예요? 애들도 고객이랑 전화 받으면 엄마 목소리 mek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이제 할tun되면서 정말 상냥하게. 평소에 없던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아직 저는 깨지는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죠. 난 전문가. 난 이 사람이 모르는 걸 난 알려주러 왔어. 이렇게 하면서 좀 자신감을 쌓아가는 단계? 저는 아직 그래요. 사실 저희 주변에도 그렇고 보험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감탄지사를 혹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거든요. 전체 보험사를 해야겠다는 걸 한국대 보험사 다니는 원수사 다닐 때부터 좀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보험사를 취급하는 회사를 여러 군데를 면접을 봤어요. 네. 시스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갖춰져 있는 교육 체계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팀에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관리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영업 방식을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라든가 이런 영업에 대한 툴이 갖춰져 있는 곳을 제일 첫 번째로 여겼었던 거고
팀장님 혹시 어떤 지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딱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데 사실은 처음에 초이스를 했었던 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일치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정말 물리적인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미팅을 나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고객이 제가 일하시는 사무실로 미팅을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오셨을 때 방문을 오셨을 때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신 위치인지 그리고 오셨을 때 이런 미팅룸이나 사무실 환경이나 이렇게 우리 뭐 쉽게 커피 마시는 것처럼 뭐 음료수 한 잔 해드릴 수 있는 게 또는 주차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차 진짜 중요하죠. 네. 주차는 뭐 정말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정도고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정말 저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조금 이직 경력이 있어서 여기저기 많은 이제 환경을 거쳐봤는데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이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정말요? 네네. 사무실도 사무실인데 사무실 밖으로도 엘리베이터만 타고 바로 내려가면 모든 식당과 뭐 맞아요. 하다못해 쇼핑할 수 있는 곳, 뭐 태아보험 상담을 하시러 오신 신혼부부 임신하신 분께 밑에서 악어방에서 또 애기 옷 하나 사드릴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팀장님은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우선 신한금융 플러스라는 이제 그 회사가 큰 회사이고 프라이드가 생기죠. 네. 확실히 생겼고 그리고 고객들이 인식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가 아니라 네. 솔직히 지혜라고는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신한금융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신한 하면서 아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다른데 한 군데 한번 면접은 봤는데 보통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엄청 실망을 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네, 시설이 그냥 말도 못하게 별로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사실 지사장님이랑도 얘기 몇 번 이제 나눠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좀 마인드가 좋았어요, 저는. 지사장님 여기 앞에 계신데. 좋았어요. 앞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고. 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지향하는 점과 되게 맞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이 또 너무 충만하세요. 네. 근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맞아. 그럼요. 그래서 저기 가면 나도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여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텃세가 없어요. 진짜요? 여기 오면 이게 다른 지점 간에 뭐 보이지 않게 경쟁은 당연히 어딜 가나 사업단 내에서 지점이 여러 개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은 저는 선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왔을 때 뭔가 그 배척하는 그리고 뭔가를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까 아니면 뭔가 저 사람이 뭔가에 좀 여기에 우리 지점 내든 뭐든 네. 영향이 부정적일까 이렇게 약간 살짝 벽을 긋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다른 데 면접 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왠지 귀가 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텃세 아닌 텃세가 말투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잠깐 며칠 그쪽을 방문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신생 조직이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내가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가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오지랖을 좀 떠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점도 보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융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점뿐만 아니라 옆 지점도 그렇고 다들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고 다들 좋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실적을 내고 이러면 정말 그 축하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다 이렇게 서로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게 그럼 저희 간단지상 100% 좋을 순 없잖아요. 아쉬운 거 하나씩. 잠시 지사장님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앉아 계시는데 하나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가 남자 여자들의 이제 좀 골고루 비율이 있어요. 네. 근데 가만 보면 지사장님이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네, 남자여서 그렇고 여자들한테 다가가는데 나는 이제 결혼한 몸이라 네. 함부로 이렇게 여자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는 컨셉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하고 자꾸 소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집을 가도 여자들이 불편해서 안 되고 여자한테
내가 뭐 모임을 불렀는데 여자들이 안 나와서 사실은 우리끼리 간다는 듯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소모임 조금씩 만드는데 거기에 없지 않은 여자들이 좀 배제된 거. 아, 거기 조금 서운하신가 봐요. 서운하다기보다는 껴달라. 아,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그쵸? 네. 팀장님 혹시 있으세요? 있으신가 보다. 이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정말 지사장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시원하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당황했어요. 같은 동의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여자 관리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임 하나 만들려고요. 아, 거기는 지사장님은 빼고, 그쵸? 아, 그래서 빼야죠. 네. 빼고. 팀장님은 어떠세요? 아쉬운 거 조그만한 거 뭐 있다 하는 거 말씀해 주시죠. 아직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어, 없습니다. 하나 생각났어요. 말씀해 주세요. 월 마감을 하고 네. 이제 시상을 이제 걸어주시는 게 명품으로 시상을 거세요. 명품 가방이나 지갑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걸어주시는데 한번 취향이나 선호도 조사를 해주셨어요. 이제 지사장님의 취향으로만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 올라오시는 경향이 있으셔갖고 진짜요? 물론 시상을 받으면 너무 좋고 명품이니까 내가 사지 못했을 때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취향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저 예지 씨가 좀 건의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지금 약간 팀장님과 얘기를 빌미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지사장님 뵀을 때 그 넓은 테이블에 명품 그 쇼핑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뭘까? 저게 왜 저렇게 많지? 가방이 저렇게 여러 개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늘 비밀이 풀렸네요. 네. 팀장님들 거였군요. 네. 다음 시상을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예고를 하세요. 와,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취향을 반영해 주는 걸로. 네. 그럼 저희 감탄지사에서 좀 다른 데에는 없는 좀 특별한 뭐 제도나 이런 건 좀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것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업 실전 노하우를 마인드셋하고 녹여서 해주시는 걸 지사장님이 직접 또 온라인으로는 대면으로는 그렇게 교육 강의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쵸.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팀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 개발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팀장님의 경우는 DB 영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내가 뭐 여기에서 일을 이제 잘하게 됐고 뭐 월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막 약간 안도하게 된다거나 내가 했던 영업 방식만 고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정말 저희는 고객들한테 총률을 해서 권장을 해서 하는 그런 영업인 건데 이게 내가 안도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 읽어야 되고 흐름에 바뀌어서 내가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같은 방식만 추구하다가 보면은 언젠간 도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난 무슨 영업만 해야지라고 했었던 건 아니었지만 여기 와서 굉장히 몰랐던 영업 방식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 난 이렇게 계속 해야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옆에서 굉장히 격려도 많이 해주고 뭔가 이런 권유나 또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잘 돼 있어서 이거 해봤는데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처음 시도해봤던 영업 방식에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게 하나 있었어갖고 굉장히 많이 혼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계약이었지만 굉장히 혼자 만족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내가 뭔가 다른 영업 방식을 시도하고 성공했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계속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은 지점인 게 저는 가장 높은 점들을 주고 싶어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교육적인 면이 교육적인 면. 예, 이제 한 달 스케줄을 미리 이제 교육 스케줄을 주시거든요. 매일매일 원수사 교육도 항상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분 오셔가지고 그런 뭐 세무 교육이라든지 보상 교육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교육적인 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다양한 영업 방식들을 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지점장님도 이제 새로운 걸 자꾸 이제 개발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서 연구하시고 이래서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지점장님들이 다 좀 교육에 특화된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아침에 그 지점장님께서 직접 1대1로 코칭 해주셨거든요. 너무 스윗하시더라고요. 유난히 예지셔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너무 스윗하시게 제가 막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괜히 감동을 받았지 뭐예요. 그 지점 선택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팀장님도 사실 이제 영업직이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 너무 힘들다. 이럴 땐 진짜 퇴사하고 싶다.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 좀 최근에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제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있었네요. 일례로 들면 어제 고객이 큰 계약을 하셨어요. 종신 계약을 하셨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종신하고 종합을 같이 들어갔는데 종신은 성공을 하고 종합은 계약이 들어갔다가 그 고객의 와이프분에 의해서 계약이 뒤집어져서 예,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큰 금액으로 내가 성공의 맛을 본다, 그게 우선이면, 금액이 우선이면 사실은 종신을 넣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떳떳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금액도 크게 들어갔고, 그렇지만 종합이 소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컨설팅을 잘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보험에서 바꿔야겠다는 니즈도 고객이 확실하게 느끼고 나서 계약이 들어갔는데, 와이프분께서 계약을 다 체결하고 나니까 지인이 하고 있는 설계사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그 전화가 저랑 같이 있는데도 20통이 넘게 오더라고요. 어머. 네, 그리고 와이프분이 쫓아와서 이혼 서류를 들고 오시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이 계약을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제 그 지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그걸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객한테 다시 한번 어필을 했어요. 네. 근데 고객이 오늘 가서 이제 한 말은 최종적으로 일단 이거를 조금 더 보류를 하고 잠잠해질 때 다시 갈아탔으면 좋겠다라는 거. 결론은 이제 그 지인한테 손해가 없는 선에서 다시 그때 가서 보험을 가입을 하겠다. 저한테 이제 변경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있죠. 네. 아무래도 계약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거꾸로 반환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 원점으로 돌아온 거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가지고 퇴사하고 싶다, 뭐 나 일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건 아니에요. 제가 경력은 짧은데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의 그 사례를 겪었던 사람 네. 중에 하나라서 저는 사실 사례집만 책을 만들자면 한 권, 두 권은 한 권을 할 수 있을 정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씁쓸했다 정도. 그게 씁쓸했다. 사실은 절반에 성공을 했다라는 마음인데 한편으로 좀 아쉬움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자면 불과 24시간 전인 어제 생각이 나요. 어제 일이. 네. 생생한 네, 네, 오늘도 만나고 다음 주에도 만나거든요. 고객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팀장님은 좀 최근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 뭐 너무 힘들었다까지는 아니고 저도 가장 최근 사례이긴 한데 이제 고객님이 65세세요. 저희 어머님 뻘이시고 실비조차도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보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평생 다행히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사셨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보험은 있어야겠다 하셔갖고 상담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항상 첫 걸음은 실비거든요. 무조건 보험의 기초는. 근데 정말 끝까지 주구장창 실비는 돈이 아깝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정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하니 3대 진단에 대한 진단 수술비라도 어느 정도만 들어가시자라고 해서 오케이 하시고 어제 사실 사인까지도 다 하셨어요. 어제 이제 미팅하고 사인도 받아와서 오늘 원래 오전에 계약 청약서 넣기로 했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7시에 카톡이 와 있어요. 어머, 뭐라고 왔을까요? 이분의 말씀이 이분이 이제 홀어머님이시고 네. 아들도 외아들 한 분 계시는 분인데 그냥 자기는 건강할 것 같으니 자기가 죽었을 때 물려줄 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사망보험을 오히려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보험은 정말 그분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험이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험이라는 상품은. 솔직히 제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알겠습니다. 종신보험 해드릴게요 라고 저는 그냥 계약 체결했을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저는 고객한테도 항상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다른 오늘 저녁 미팅 준비하고 지금 인터뷰하느라 아직 그분하고는 연락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는 걸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공교롭게 어제 둘 다. 네. 어제 미팅이었었거든요. 어제 네. 미팅이요. 아니 사실 정신보험이면 보험 설계사의 입장에선 훨씬 더 좋은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수료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좋죠. 그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보험은 고객의 위험을 보호해드리는 일인데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네.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고객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 케이스랑은 다르지만 자꾸 뭔가를 바라실 때 맞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뭔가 나한테 해줬다는 느낌을 그치. 뭔가 그런 기분으로 뭔가 체결을 하실 때 그러면 사실 뭐라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런 고객한테는 사실 선물 주려다가도 안 주고 싶죠.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바라고 당연히 본인 위해서 잘 맞아. 들어갔다고 고마워하시는 고객한테는 선물이라도 뭐라도 감사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뭔가를 가입을 해줬으니까 네. 뭔가를 바라고 대놓고 뭘 해줄 거냐라고 묻는 고객도 있어요. 오 진짜요? 뭐 아니, 줄 거예요? 아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여기 감탄지사에서 그러면 사실 뭐 1년, 8개월, 지금 이제 4개월 됐었잖아요. 저는 이제 일주일 됐고 여기서 겪은 뭐 고객님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뭔가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여쭤보고 싶네요. 짧게는 2번 아니면 3번 정도에는 마무리가 돼서 클로징이 되는데 어. 그런 고객 중에서도 저를 되게 인간적으로 정말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소개까지도 해주신 고객님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분이라도 더 소개해주려고 예, 애써주시고. 누구 연락해봤어? 내가 내 연락처에서 지금 그 친구 연락해봤어? 라고 하면 제가 바빠서 놓치면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연락을 당장 안 하냐? 라고 먼저 본인이 조바심 열심히 해서 챙겨주는 고객님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 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고 처리라든가 서류들도 제가 좀 도와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되게 고마우면서도 저를 귀찮게 하는 고객이긴 하세요. 그럴 수 있죠. 저한테 정말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네. 근데 그만큼 저에 대한 애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설계사로서 그리고 1대1 사람으로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그 부분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는 여기서 만난 고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사사로운 것까지 제가 좀 세밀하게 챙기는 편이에요. 다른 고객보다는 아무래도 더 챙겨드릴 수밖에 없죠. 저한테 의존도가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사 이상으로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막 연락하면서 이렇게 설계사님한테 막 하지 않을 텐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팀장님이 더 마음을 내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뭘 시키면 제가 또 오지랖으로 다 해주시니까 또 뼈를 제끼고 해요. 그걸 아니까 편해서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잘 통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 사람마다 또 결이 다 있으니까 그게 고객과도 그런 결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마무리 어떻게 해요? 인터뷰 아닌 그냥 뭐다 웃으면서 그냥 끝내시면 이렇게 그냥 끝낼게요. 아니